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백규현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살짝 어그로를 끌었어요. 리액트 뷰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리액트 뷰를 이제 탈피하고 스베이트를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금 당근마켓에서 프론트엔드는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뭐 데모 정도 많이 만들고 이전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들을 직접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JS 쪽으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Node.js로 모든 서버를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AWS 인프라상에서 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관심 가는 분야로 뭐 데보스라든지 서버리스라든지 그리고 현재는 고랭으로 웬만하면 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제 GitHub 블로그 주소고요. 뭐 GitHub 계정 주소랑 블로그 주소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쓰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스벨트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트에 맨 처음 들어가 보면 사이버네틱하게 인한스드 웹앱이라고 해요. 사이버네틱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는데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를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한스드, 강화된 웹앱이라는 형태라고 하죠. 그러면 진짜 스벨트가 뭘까?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그럼 스벨트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번역기 직접 이제 검색했는데 스벨토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스벨트라는 프랑스어에서 이제 스벨트라는 게 19세기에 단어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뜻은 우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날렵한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들 우아하고 막 작은 것들, 막 조금 귀엽고 그런 것들을 다 스벨트하다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스벨트의 특징은 딱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를 적게 쓰는 거랑 그리고 노 버추얼 공이에요. 이 노 버추얼 공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조금만 미룰게요. 이제 코드를 적게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코드를 적게 쓴다는 의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욕먹겠죠. 코드를 적게 쓴다는 거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코드를 적게 쓴다는 거는 이렇게 뭐 빈칸을 줄이고 뭐 미니 파일이라든지 어블리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적게 만들어주는 게 코드를 적게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밑에 거 위에 거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리더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밑에 거는 리더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져요. 같은 코드인데 얘는 코드가 좀 더 적겠죠. 당연히 빈칸이 줄어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JS 파일이 좀 더 작게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미니 파일을 하면.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더블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게 여기서 원하는 것들을 한 번에 보면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적게 쓴다는 의미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짤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찾아보게요. 이건 스벨트 코드예요. 스벨트 코드를 보시면은 인풋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선언한 밸류들을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밸류를 바인딩을 했고요. A, B를 여기다 밸류를 넣겠다고 하고 여기 p태그 안에서 여기에 대한 값들을 호출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숫자를 올리면은 이렇게 계속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근데 이 같은 코드를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리액트나 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럼 이 코드는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요즘에 이제 리액트 훅이 들어왔죠. 리액트 훅으로 해서 그래서 A와 B의 변수를 여기서 스테이트에서 받아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바뀔 때마다 핸들 체인지라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하는 거를 온 체인지를 통해서 이거를 바인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타입 밸류는 A, B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을 해줘요. 이게 과연 리더블하냐? 상당히 리액트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읽힐 거예요. 근데 여기는 스크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리액트는 뭐 작은 변수를 하나 할 때마다 함수로 다 이벤트들을 바인딩을 할 때 생각보다 귀찮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리액트를 개발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었죠. 그럼 뷰는 어떠냐? 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뷰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직접 변수를 바인딩을 하고요. 바뀐 변수들은 그냥 여기 데이터라는 필드에서 리턴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클로저 형태로 이 변수들이 여기서 안에서 계속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액트보다는 주가 짧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리더빌리티가 뛰어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코드를 적게 썼는지 다시 이제 코드의 캐릭터 수를 찾아봤어요. 리액트는 442 캐릭터고 뷰는 263 캐릭터, 스벨트는 140 캐릭터. 그럼 여기서 여기에 이래서 스벨트가 짱이다 라고 하면 이제 다들 화내시겠죠. 왜냐하면 직접 JS를 구현해도 이것보다 코드가 적을 테니까. 거의 스벨트랑 비슷하게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점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연 스벨트를 다시 돌아가서 스벨트는 여기 위에 스크립트라고 써놓고 여기에 인풋을 그냥 쓰고 여기 키 태그를 걸었죠. 여기에 이제 스벨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div를 한번 감싸줬죠. 얘는 루트 컴포넌트가 항상 있어야 돼요. 탑레벨 컴포넌트가 항상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뷰 같은 것도 어떻게 되냐, 탑레벨 컴포넌트가 템플릿 안에 감싸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왜 탑레벨 컴포넌트로 감싸고 있지? 그냥 문법이니까 우리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리액트는 그것도 이제 얘네들이 이제 피처라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꺽쇠로만 표현하면 div를 표시할 수 있다. 솔직히 같은 얘기였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뷰 같은 경우는 템플릿으로 감싸줘야 돼요. 스벨트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밑에 HTML 쓰듯이 그냥 다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 이걸로 그러면 이제 스벨트가 좋으니까 쓰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볼게요. 이 스테이트 관점에서 바라볼게요. 여기에서 그냥 스벨트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냥 여기서 펑션에서 카운트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변수가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그냥 카운트, 셋 카운트라는 걸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가져오고, 여기서 인크리먼트로 이제 이렇게 셋 카운트라는 거를 호출해서 훅을 걸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풀백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겠죠. 이제 요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점점 리액트만의 문법들이 많이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리액트만의 문법들이 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리액트만의 문법은 리액트에 완전히 종속된 거기에 대한 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리액트를 공부한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코어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리액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리액트의 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것들이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리액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떤 것들이 호출이 되고 어떤 게 얘네들과 상태 관리를 리액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리액트에서 정해진 함수들이 어떤 건지, 얘네들이 정해진 이 룰러 플레이트 안에서 다 구현이 돼야 돼요. 근데 스벨트는 그냥 우리가 JS 짜듯이 그냥 짜면 돼요. 변수 그냥 넣고 변수를 조작을 하고, 그럼 그게 바로 반영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또 설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스벨트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친화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넘어가서. 네, 여기 리액트 개발자분 많이 계신가요? 그래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으시네. 뷰 개발자. 뷰 개발자분들 많아요. 리액트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네. 네. 리액트 개발자분들이랑 뷰 개발자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프랭크랜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을 생각을 할 때 버추얼 돔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전부 다. 이 버추얼 돔이 없으면 빠를 것인가? 아니면 버추얼 돔이 엄청 빠르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버추얼 dom이 있기 때문에 리액트랑 뷰가 엄청 빠르다. 그럼 그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막 넌센스 같이 막 계속 들릴 거예요. 버추얼 돔이 없는데 왜 빠르냐? 버추얼 돔이 여태까지 우리가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왜 버추얼 돔이 느리냐라고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아기를 했어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이제 2013년도로 돌아가봐요. 2013년도부터 버추얼 돔이 빠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분이에요. 리액트를 만든 분 중에 한 분인데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JS 컴프 이후에서 2013년도에 버추얼 돔이 빠르다.
그리고 돔은 느리다라고 말을 했어요. 돔이 느리다. 돔이 왜 느리지? 왜 버추얼 돔이 빠른 거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리액트랑 뷰를 공부했을 때 버추얼 돔이니까 당연히 빠르다. 버추얼 돔이니까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 이유를 이제 다시 읽고 이 발표를 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어요. 스벨트 공식 문서에서 나와 있는 걸 보고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죠. 그 다음 장표가 이거예요. 빠르다. 버추얼 돔은 빠르다. 보통 매뉴얼 돔 조작보다는 빠르다. 여기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돔 조작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돔 조작할 때, 우리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돔을 조작할 때 어떤 경우가 많아요? 정말 성능이 요구될 때, 정말 빨리 모든 걸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돔을 조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로그인 페이지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내가 모두가 구글 사인홈, 구글 신일 사인홈을 제가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이라는 회사에 많이 다니고 구글 신일 사인홈 페이지를 만들어서 로그인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구글 로그인 페이지를 내가 그걸 리액트 라이브를 말아서 리액트 이벤트 숲을 다 걸어가지고 그걸 만든다.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요. 페이지에서 일어난 이벤트 몇 개도 없는데 JS로 만들고 HTML로 하나로 만들어도 그거는 몇 킬로바이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액트로 일단 넣으면은 일단 100킬로바이트 먹고 들어가고 거기서 이벤트 하나하나 넣고 그러면은 딜레이가 어느 정도 생기죠. 얘네들이 풀백 기반으로 다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바일 앱에서 리액트가 잘 동작하냐? 리액트는 모바일 앱에서 가끔 끊겨요. 가끔 성능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데 막 가끔 아이폰 4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갤럭시2가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갤럭시2 S2를 쓰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못합니다. 편하게. 왜냐하면 사이트 로딩이 한 1초 늘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사이트 그런 것들을 로그인하는 거는 굉장히 최적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리액트가 근데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복잡한 컴ponent를 할 때는 그때는 리액트가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리액트는 매직이 아니다. 그냥 C로 직접 C 컴파일러로 만든 것보다 어셈블러랑 C로 개발을 해서 그걸 조합을 한 게 C 컴파일 C로 만든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어셈블리어로 그 코드 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걸 안 쓰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러스트를 직접 웹 어셈블리 레벨에서 구현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요? 우리는 개발을 빨리 하고 서비스를 빨리 출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트 같은 경우는 리액트가 한번 말아주고 리액트가 우리가 개발을 편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돈 조작에 있어서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액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돔을 조작하는 게 진짜 빠르냐? 가상돔은 이게 가상돔이 충분히 빠르다. 가상돔은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돔 레벨에서 직접 구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빨라요. 리액트로 만든 앱들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우리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웹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액트가 이렇게 빠른데 버추얼 돔이 이렇게 빠른데 근데 왜 스펠트가 자꾸 나오냐? 버추얼 돔이 느린 이유는 가끔 어떤 사이트를 리액트로 만들었는데 버벅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돔을 출력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연산들이 하나하나 이 로우마다 연산이 들어가요. 그 로우 연산이 들어가면은 이 로우 연산을 하는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들을 돔들을 다 출력을 하는데 이거 바뀌지 않았는데 난 출력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것들은 옛날에 맨 처음에 이제 코어 리액트 레벨에서는 슈드 컴포넌트 업데이트 같은 걸로 최적화들을 어느 정도 해요. 이 컴포넌트를 출력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리액트 팀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리액트 파이버라는 걸 만들고 점점 얘네들은 리액트에서 이런 힘든 경우를 맞닥뜨리는 거에 대비해서 하나하나를 막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리액트 생태계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버추얼 돔이 출력하는 데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면 이 디핑이에요. 디핑이라고 하면은 이 돔들, 버추얼 돔이 실제로 돔으로 출력이 되기 전에 이거를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이 디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부적으로 컴포넌트 트리들을 타고 가면서 프로퍼티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이게 바뀌었어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바뀌었네? 그럼 너 컴포넌트 업데이트. 그런 식으로 디핑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UI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걸 구현을 한다 그러면 이 디핑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버추얼 돔이 출력이 되는 시간보다 이 디핑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산한 작업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 디핑을 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템 맵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아이템 맵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셀렉티드 하고 이런 것들을 얘는 계속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아이템이 뭐가 출력이 됐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디핑을 하는 것 과정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다. 변수들이 진짜 바뀌었으면 또 변수가 바뀐 컴포넌트를 직접 바로 반영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스벨트에서의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버추얼 돔은 어떤 거냐면 얘는 피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좋은 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리액트나 뷰나 이런 것들 구현을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능을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드라이브 UI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버추얼 돔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했던 거죠. 왜냐하면 UI에 대해서 반영을 할 때 우리가 라이브러리로 항상 감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호출을 하면서 콜백 함수들을 타고 가면서 이거를 실제로 돔에 반영을 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그때 버추얼 돔이 최고의 답안이었던 거죠. jQuery가 늦었던 이유는 계속 바뀌었는데 계속 막 바꾸면은 얘네들이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돔이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그거를 계속 UI에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버추얼 돔상에서 이미 한번 로직 처리해서 바뀐 것만 돔을 반영하니까 얘가 더 빠르다고 했던 이유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유는 그리고 버그가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진짜 순수 JS 짜다 보면은 스크립트 랭귀지다 보니까 굉장히 버그가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런 코드들을 많이 짜요.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번들링 단에서 많이 에러를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뷰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편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었던 거죠. 뷰나 리액트는 우리가 버추얼 돔이 막 너무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버추얼 돔은 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실제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스벨트에서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이제 버추얼 돔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스벨트도 똑같이 컴포넌트 프레임워크예요. 그냥 얘도 똑같이 뷰나 리액트를 개발하듯이 컴포넌트화해서 하나하나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를 땡겨와서 우리가 라우팅도 할 수 있고 똑같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할 수 있고 같은 랭귀지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스벨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왜냐면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굉장히 스테이트 드라이브 코드를 선언적으로 다 우리가 사용했어요. 리액트라든지. 왜냐하면 스테이트를 선언을 하고 뒤에서는 데이터라는 걸 선언을 했죠. 근데 여기 뒤에서 우리가 가비지 컬렉터가 이것들을 이 변수들이 바뀔 때마다 돔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얘네들이 이 브라우저는 내부적으로 계속 돌아가요. 뒤에서 프로세스가 이 돔이 바뀌었는지 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GC에 영향이 미치고 프레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부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미세하게 느끼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스벨트는 빌드 타임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스벨트는 여기 컴파일러예요, 컴파일러. 그래서 돔을 그냥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빌드 타임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러 같은 거를 모두 빌드 타임에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컴파일 랭귀지 쓰시던 분들이 JS를 돌아오면 제일 힘든 점이 이 빌드 타임에 참지를 못하는 에러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돼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있죠. 근데 타입스크립트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CS 컴치도 하고 너무 힘들죠.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별개 얘기고요.
난 스벨트는 빌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잡아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빌드가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막 이 빌드 타임을 잡을 수 있으면은 컴파일을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만 들어가죠. 그리고 최소한으로만 들어가요. 진행 익스큐터블하게.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굉장한 규모의 어플리케이션을 진짜 성능 이슈 없이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설명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이 예시는 저번 JS 컴프 때 라인에 계신 분이 만들었던 예제를 제가 다시 샘플링을 했고요. 제가 리액트랑 스벨트를 통해서 바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슬라이드에 메모리 사용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바로 창을 열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리액트예요. 리액트 처음에 사용량이 적죠. 리액트가 이게 UI가 바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네, 리액트 메모리 사용량 상당히 적죠. 100메가밖에 안 써요. 그럼 스벨트는 얼마 쓰는지 보죠. 제가 가장 좋은데요.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리액트는 메모리 사용량이 이만큼 들고 실제로 UI가 버벅이는 수준도 리액트가 더 많았을 거예요. 여기에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보시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스벨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죠. 리액트는 내부적으로 얘들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메모리를 사용을 하다가 주시를 돌렸다가 계속 이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맥시멈 유사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테스트를 돌렸을 때 한 이 정도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네요. 네. 리액트가 생각보다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우리 요즘에 리액트가 나오고 나서 개발자분들이 들어간 사이트들은 대부분 리액트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리액트 그거 항상 불빛을 보거든요, 저도. 그럼 리액트 같은 경우는 가끔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메모리가 많이 돌리기 때문에. 스벨트는 그냥 얘네들 이벤트가 발생하면 바로 그냥 동네가 그려버리니까 얘네들이 메모리에 대해서 막 버추얼 돔에서 연산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메모리 정말 많이 썼어. 제가 엄청 빠르게 찾아치니까 한 30MB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그리고 리액트는 한 30에서 110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스벨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메모리를 적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살짝 알 수가 있는 거죠. 코드가 의심 가는 분들은 그냥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서 코드가 의심가는 분들은 그냥 제가 여기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distance.state.items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스벨트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스벨트는 그래서 그냥 얘는 CSS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치로 해서 그냥 아이템스에서 똑같이 뿌렸어요.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연산하는 이 함수도 똑같이 구현을 했어요. 그냥 똑같은 함수를 복사를 했어요. 변수 스테이트로 관리되는 것만 배우고. 근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 솔직히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스벨트를 제대로 사용한 건 이걸 퍼포먼스 테스트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때 진짜 감탄을 하게 됐죠. 왜냐면 다른 분이 해외에서 발표했던 영상에서 나온 거는 충분히 조작 가능하다. 저도 불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입표적으로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제 스벨트 한번 제대로 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벨트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메모리 양도 적고 그리고 실제로 연산 작업들도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콜백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바인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성능을 보여줘요. 근데 스벨트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어셈블러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겠죠. 그러면 얼마나 신탁스가 쉬운지 이 문법들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살펴볼게요. 스벨트 신탁스는 별거 없어요. 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위에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스타일이 들어가요. 이거는 스코프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안에서만 동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리액트에서는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도입을 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 루트 엘리먼트라는 탑레벨 컴포넌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 HTML 짜듯이 내가 편하게 그냥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리액트에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막 클래스 네임 막 이런 거예요. 클래스가 클래스 네임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HTML 문법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변수 바인딩 이렇게 바로 하고 디세이블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바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까먹었네요. 갑자기 긴장해서 네 이렇게 스프레드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는 이 스크립트 내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익스포트라고 하면은 이제 컴포넌트를 나중에 임포트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임포트를 해서 그 뮤젯이라는 컴포넌트를 제가 사용을 할 때 이 익스포트라면 이게 거기에 프로퍼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동 프로퍼티 이외에 기본적인 동 프로퍼티가 아니라 여러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가 만약에 프로퍼티가 이렇게 푸가 넘어왔잖아요. 푸가 넘어오면은 그냥 얘가 프로퍼티가 임포트 될 때 그냥 이 콘솔로 바로 실행이 돼요. 이거 보면 여기엔 변수가 없는데 너비 실행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똑같이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 리드온리로도 이렇게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함수도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죠. 얘는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는 변수가 프로퍼티가 내가 사용하는 커스텀 프로퍼티이고 싶어요. 근데 JS에서 예약어들을 사용 못하잖아요. 근데 이 예약어들이라도 내가 익스포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건 안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리액티브예요. 이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만약에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이 도큐먼트 타이틀이 바뀌어요. 저절로. 이 달러 표시를 앞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스벨트에만 있는 문법이고 현재는. 그리고 여기에 달러 표시가 요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간 게 바뀌면은 요 콘솔 로그가 항상 여기 있는 모든 게 계속 출력이 돼요. 그리고 요 스퀘어드는 너비 바뀔 때마다 이 스퀘어드라는 변수가 계속 다시 바뀌는 이런 구조로 가 있어요. 훅을 걸어놓는 거죠. 근데 바로바로 변수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리액트나 뷰 하시는 분들은 컴포넌트 간에 이제 데이터를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뭐 상위 컴포넌트에서 내려줄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스코어를 사용해서 뭐 서브스크라이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터블, 스베트 스코어에서 라이터블로 이렇게 카운트라는 걸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쉽죠. 문법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뷰보다 쉬웠어요, 저는. 뷰가 쉬워서 했는데. 네. 그리고 모듈로 사용을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한 번만 호출돼요. 그리고 뭐 스크립트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똑같이 그냥 모듈이라고만 이렇게 컨텍스트를 선언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HTML 출력할 때 밑에서 그냥 스크립트 영역이 있고 뭐 스타일 영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 그냥 HTML 쓸 때 거기서 이 프로퍼티들로 이 부분을 분기를 하고 싶다 출력하는 거를 HTML 친화적으로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저는 JSX에서 조금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변수를 받아서 도움을 막 출력하는 경우에 뭔가 내가 JS를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리액트만 하고 있는 건지 뭔가 묘한 기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JSX가 결국에는 나중에 JS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HTML 친화적으로 짤 수가 있다. 템플릿 엔진 사용해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친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폼은 돌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랄 게 없어요. 솔직히 너무 쉬워서 문법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벤트 바인딩 하는 거 아까 보셨죠? 온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밋 할 때 항상 프리벤트 디폴트를 막 2.프리벤트 디폴트 막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보면은 프리벤트 디폴트가 돼요. 이런 건 좀 편하게 구현이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뮤터블이라는 피처가 있어요. 이뮤터블 피처를 한번 보면은 위에 스펠트 옵션으로 이뮤터블이라고 주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이뮤터블이라고 주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누르면은 빨간색이 보이죠. 빨간색이 여기에 뮤터블한 거는 여기에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리스트가 하나가 바뀔 때마다. 근데 여기서 뮤터블한 게 여기 이렇게 전체가 바뀌고 이뮤터블은 여기 바뀐 컴포넌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뮤터블도 뮤터블 하고 싶다 하면은 이뮤터블도 뮤터블 이렇게 다 바뀌게 이렇게 옵션으로만 옵션질을 할 수가 있어요. 좋더라고요. 자동차처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문법이 쉽고 사용법이 굉장히 간결하구나. 지금 막 수많은 API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 평소에 자주 쓰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API를 보여드리고, 만약에 더 API를 보고 싶으면 나중에 발표자를 공개됐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막 엄청 괜찮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하기가 쉬워? 당장 도입해도 될 정도로. 그럼 뭐 라우팅 같은 거 스펠트 라우터가 당연히 있겠죠. 뭐 그거를 여기서 코드를 짠다고 사람들이 바로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스펠트는 이렇게 가볍고 빠르고 그렇고 뭐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베디드 앱이라든지 모바일 웹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스펠트 발표에서 들어서 어떤 분이 포스 단말기에 있는 UI 디자인을 HTML이랑 스펠트도 다 구현하는 거예요. JS 이벤트들 다. 근데 굉장히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하는 것도 개발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개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스펠트라는 게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경험 공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리액트를 더 오래 썼었지 스펠트는 이번 발표를 위해 많이 더 공부를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리액트로 이 예제 짜는 것보다 스펠트로 짜는 거는 진짜 그냥 한 5분의 1 시간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거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실제로 내부적으로 막 웹팩이라든지 그런 뭐 커팅이라든지 관리할 요소도 없어요. 얘네들은 롤업으로 그냥 바로 번들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는 빨리 뭔가 샘플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펠트를 진짜 강력 추천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그냥 빨리 배우기 쉽고, 그리고 웹 개발이 엄청 빨라진다. 뷰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배우고 싶고 개발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펠트도 굉장히 배우기 쉽고 빠른 웹 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비교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번들링을 하면 최소한 100kB 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짰던 예제에 대해서 이 JS 번들링 했던 사이즈가 4kB. 그러니까 아주 작아요.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아웃풋이 궁금하시면 여기 JS 아웃풋이 있어요. 얘들 JS로 얼마나 짧게 나와요. JS 아웃풋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전부인 거예요. 스펠트에서 나오는 코드가 CSS 아웃풋이. 그래서 굉장히 적은 코드로 얘를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해서 최소한의 자바스크립트만 들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 성능 향상을 원하면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펠트도 근데 아직은 완벽히 성숙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딱 하나 저는 피처가 모자라다 생각해요. 뭐 나머지들은 다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뭐 스태퍼라고 해서 뭐 넥스트나 게치 스타일의 프레임워크,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든지 코드 스플리팅을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막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막 성숙되어 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펠트 네이티브도 하고 있고 스펠트 GL이라고 해서 3JS 같이 뭔가 구현해놓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뷰 사용할 때 저도 타입스크립트가 완벽하게 지원이 되는 느낌이 안 나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타입스크립트를 완전히 지원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막 타입스크립트 바로바로 린트 주고 막 엄청 편하게 개발하고 바로 변수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유롭진 않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변수 선언을 안 하고 사용을 한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빌드 타임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문제가 되는 거, 로지컬하게 뭐가 바인딩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빌드타임에 다 잡아요. 왜냐면 스벨트는 컴파일링을 하거든요. 처음에 건드리면. 그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는 다 스벨트로 여기 오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다 이 정도의 팬들만 확보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벨트를 사용해보는 게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거는 다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바로 예제를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너무 쉬워서 솔직히 공부하는 게 민망할 만큼 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이걸 보면은 스벨트에 대해서 정말 발표 잘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영어이긴 한데 그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벨로그라고 여기에 한글로 자료가 있어요. 문법들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기 그냥 뭐 벨로그 스벨트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감사하게도 UI 블록 데모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MIT 라이센스를 올려주신 이분에게도 감사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은 지금 채용 중입니다.